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전남대학교 동물행동생태학 연구실 석사과정 이동윤입니다. 예, 먼저 어,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이제 그 하늘에 사는 이제 대표적인 동물인 이제 조류 쪽을 좀 중점으로 해서 그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먼저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지도교수는 성화철 교수님이고 저희 연구실 이름은 이제 그 동물행동 생태학 연구실로 이제 주로 그 생태학 분야가 되게 아까 앞서 이제 박하순 선생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경관 생태학, 환경 생태학, 보전, 보건 생태학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가장 좀 작은 부분 중 하나인 이제 행동 생태학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동물들이 행동하는 습성 이런 쪽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이 그 가장 큰 네 개의 사진이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종이고요. 연구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일단 조류 쪽에서는 참새, 물가치, 흰물대새, 흰목물대새가 지금 현재 연구 진행 중이고 이제 양서파충류 쪽에서는 이제 두꺼비, 남생이 또 이제 요새 많이 대두되는 외래종인 황소개구리와 붉은기 거북 또는 이런 외래종 유해성 평가 등을 현재 그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과거 저희 연구실 출신 선배님들께서 연구하신 거 보면 이제 밤에 날아다니는 올빼미라든가 아니면은 그, 그 남극에 사는 도둑갈매기 또는 이제 순천만의 이제 대표 이제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인 흑두루미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이제 그 간략하게 그 조류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조류는 보통 이제 다른 조사와 같이 다른 조사처럼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동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저한테 처음 이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 이제 농담으로 이제 조류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제 0.5초 만에 새를 동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래서 바로 쌍안경부터 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쌍안경으로 그러니까 쌍안경으로 보이지 않는 이제 새들은 이 가운데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필드 스코프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관찰을 합니다. 또 이제 더 그것도 안 된다. 이 현장에서 관찰이 아예 어렵다 하면 이제 그 빠르게 사진기를 꺼내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런 사진 데이터를 이제 연구실로 가져와서 그 연구실원과 함께 이 새가 무슨 새일까 하고 다시 한번 탐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처음 떠난 조사가 이제 무등산에서 이제 여기는 그, 네, 무등산에 이제 그 새벽에 조사를 나갔던 건데요. 네, 지금 여기 무등산 위에 큰 보리 까마귀가 날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그 새벽에 만난 장기입니다. 그 수컷 꿩.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새를 좀 많이 보고, 이제 보통 조류 조사는 이제 저희도 여름이나 이제 그런 때 보면은 낮에 더우니까 지쳐서 일사병 걸린다고 나오지 말라 하는데, 예, 조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벽이나 해질녘에 좀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산악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해 뜰 때부터 등산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산악조사를 들어가면은 예, 이 사진들은 제가 전부 다 작년에 월악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예, 왼쪽 위에 보시면은 안수봉 그 돌멩이 껴안고 사진 찍었는데 예, 여기가 지금 보면 자세히 보시면 표정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3시간을 산 탔는데 7시간을 더 타야 돼가지고 이때 예, 좀 절망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가서 이제 찾은 새라고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야장처럼 이제 뭐 새 3마리, 한 마리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산악조사는 뭐 이렇게 조사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수고 속에서도 이제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게 희귀한 새를 보는데 이거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어요. 뭐 그 팔색조만의 매력 할 때 그 팔색조입니다. 이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울창한 숲 이제 골짜기에서 예 가끔 정말 거의 해 뜰 때 독도를 보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행운이 따라야 예, 보기가 수월한 새입니다. 예, 가끔 저도 소리만 듣다가 이날 사진 찍고 또 환호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네요.
예, 이제 산악 조사를 했으면 이제 바다에서도 조류 조사는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게 보시면은 이게 다 돌밖에 없고 뒤에 뭐 새 몇 마리 있네라고 하실 텐데, 예, 요 가운데 있는 빨간 원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셉니다. 예, 다 좀도요랑 이제 꽃가도요 같은 이제 도요류들이 이제 뭉쳐서 이제 보호색으로 딱 숨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쉬고, 그다음에 이런 새들 같은 경우는 보통 멀어가지고 이제 관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필드 스코프로 이제 멀리 있는 이제 새, 이제 그 큰 말똥갈이라는 맹금류인데, 예, 이런 새를 이제 관찰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때 예, 필드 스코프를 쓰고, 보통 물새류 조사에서도 이거를 많이 씁니다. 이 장비를. 네. 추가로 새는 또 이제 식물이나 이제 다른 그 분야랑 다르게 이제 소리를 잘 냅니다. 예, 꾀꼬리 같은 목소리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음 조사를 위해서 이제 어그 새의 그 까치 조사 같은 걸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제 다른 까치의 소리를 틀어줘서 이제 까치가 있는지 확인을 또 하고 이제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녹음기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새 소리를 녹음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합니다. 예,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실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소리를 시각화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이 새 소리가 무슨 새 소리인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맞았어요. 공정을 합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조사 작업이 이런 유리창 충돌 같은 건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새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발견한 이제 큰 유리새 암컷이고요. 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솔새류를 이제 죽는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창에 떨어져 죽는 새들도 저희가 함께 수거를 해서 예, 뭐 이런 새들을 이제 그 다시 당하지 않게끔 그좀 연구나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류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조류 연구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류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게 종마다 천지 차이고요. 예, 그 동일 같은 종이라도 이제 참새든 비둘기든 한 종에서라도 이제 내가 무엇을 연구하고 이 동물의 어떠한 행동을 유추하고 싶을 때마다 이 연구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결과를 그 논문을 쓰고 그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앞서 저희 연구실에 많은 생물 종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 저는 제가 참여한 연구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참새랑 이제 물대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51종이 보고가 되었고, 예, 국내에는 3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맨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집참새가 이제 하우스 스페로 영문명으로, 예, 하우스 스페로라는 새인데, 예, 저도 국내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보이고요. 하와이 잠깐 들렀을 때 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머리가 주황색인 섬참새 루세스페로라고 하는데, 이 참새 같은 경우는 이제 울릉도 가시면 볼 수가 있는 새고요. 마지막에 오른쪽이 이제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작은 거인이 참새입니다. 예, 이런 참새 연구를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가장 좀 많이 예, 어, 어렵죠. 예. 이 방법 중 하나가 이제 포획 작전인데, 포획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그 안개 그물을 설치를 하고 예, 새를 이렇게 유인을 해서 이제 그물에 걸리게 예,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그 먹이 트랩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예, 참새를 포획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포획한 참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랩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뺄 수가 있는데, 그물 같은 경우는 실이 하나하나 엉켜 있어서 이걸 조심조심 하나하나 다 떼고요. 애가 다치면 안 되니까. 예, 그다음에 가락지를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날개 길이나 몸 길이, 또 무게, 그다음에 피도 뽑고 예, 이런 측정들이 들어갑니다. 예, 이런 측정을 통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진행한 연구는 그 뭐냐 DNA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참새랑 이제 비교 분석하는 연구, 이런 유전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DNA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 세계의 데이터가 모여 있는 이제 NCBI라는 그런 홈페이지도 이제 활용을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런 데이터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연구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번식기가 되면 이제 새끼들이 둥지를 틀고 이제 아기를 낳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일정 기간마다 방문을 해서 새끼의 성장률이, 얘네가 얼마큼 크고 있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요. 그런 측정이 좀 어렵다 싶을 때는 이제 직접 데려와서 하나하나 키우면서, 저희가 이런 새끼들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이런 깃털이 먼저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간혹 이제 성조도 이제 포획을 해오는데요. 성조를 포획을 해와서 이제 지금 자연대 1호관에 이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에 이제 참새 앉아 있고, 이제 뒤쪽을 보시면 이제 CCTV 카메라도 설치를 해서 이들의 행동도 관찰을 하고, 오른쪽에 가운데 이제 사진은 이제 저기 부착된 둥지 상자 안에 이제 그 번식기에 그 둥지 재료를 물어다가 얘네 참새들이 번식을 좀 시도를 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한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케이지 세팅도 하고, 여기에다 성주 참새를 넣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세밀한 관찰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참새가 일반적으로 다 갈색이고, 이 가락지를 부착한다 한들 이게 얘들이 앉으면은 다리가 가려져 가지고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꼬리깃에다가 이제 색칠을 하나하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CCTV 같은 거를 통해서 관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연구 주제가 이제 물대세류 연구인데요. 제 연구 전공이 이제 흰물대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전 세계 물대새는 이제 67종인데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게 12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띄워놓은 게 이제 왕눈물대새랑 객봉 빼고, 왕눈물대새, 객봉, 댕기물대새 빼고, 검은 가슴물대새는 가끔씩 보이고요. 큰물대새는 아주 이제 희귀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가슴물대새랑 객봉은 여기 3번에 보이시는 것처럼 검은 가슴물대새 속에 속하고, 댕기물대새는 민댕기물대새랑 함께 이제 댕기물대새 속에 속합니다. 왕눈물대새, 큰물대새를 포함해서 나머지 8종이 이제 물대새 속에 속하고, 이렇게 3속이 국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번식하는 물대새는 이제 흰목물대새, 꼬마물대새, 이제 흰물대새, 제가 연구하는 흰물대새까지 이렇게 3종이 알려져 있는데, 먼저 앞서 설명을 드릴 게 이제 흰목물대새입니다. 이제 오른쪽은 성조고요. 왼쪽이 새끼인데, 아마 새끼를 찾기가 지금 좀 힘드실 겁니다. 제가 마우스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불이고요. 여기가 머리고요. 여기가 몸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새끼가, 이거 찾는데 거의 1시간 동안 이 풀숲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 흰목물대새는 이제 보통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월 중순까지 국내에 있는 하천, 중류나 하류에 이제 자갈밭에서 번식을 주로 하고요. 이 친구들 보시더라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게, 멸종위기종이라서 함부로 건드시면 환경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예. 그 다음에 꼬마물대새입니다. 꼬마물대새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아까 앞서 말한 흰목물대새보다 살짝 느린 이제 3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살짝 내려와서 이제 하천의 하류 정도부터 이제 강 하구에서 번식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하는 흰물대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더 늦게 이제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월 초까지 번식을 하고, 이제 하구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에 있는 그 연안에서, 모래사장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물대새류들을 좀 처음 보실 텐데, 그 이유가 얘네들이 딱 제 주먹만 하거든요.
근데 예, 무지막지하게 빠릅니다. 예, 성조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예, 저보다 빨라가지고요. 예, 아마 보시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 이유도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물대새 연구는 네, 둥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둥지를 찾는데 예, 여기 자갈밭에서 흰목물대새 둥지가 있는데 또 잘 안 보이시겠죠?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둥지가 있고요. 네, 이거 찾는데도 또 1시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둥지가 돼 있고 예, 이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카모플라주라고 하고요. 예, 그 아시는 분들은 이제 군인 용어에서도 막 이제 위장 크림 바르고 막 그럴 때 이제 많이 종종 들으셨을 텐데 은신 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가 이제 풀숲에 싹 숨어서 앉아서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둥지 같은 경우도 저희 연구자들도 갈 때 조심을 하는 게 이게 자칫하면 밟아서 깨지기 때문에 예, 그 깨지면 교수님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종종 걸음, 총총 걸음으로 예, 이거를 찾을 때는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예, 이렇게 에서 찾은 둥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무젓가락이나 뭐 제가 인식할 수 있는 둥지 마킹표를 하나 찍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알도 측정을 해보고 무게도 측정하고 둥지 길이도 재보고 이런 다양한 측정 장비들을 통해서 둥지의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취득을 합니다. 또 신기하게 물대세류는 이제 그, 이 제가 한국 용어로는 모르는데 이 플로이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알을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 네 컷처럼 이제 물에 딱 띄우면 부하율을 10% 단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G5라고 써 있는 알 같은 경우는 대충 한 10% 진행된 거고요. 그러니까 물대세류가 약 25일 정도 번식을 하는 걸 치면 저게 한 길어봐야 2일에서 3일 된 거. 이제 B1이 이제 그 중간에 보이시는 사진을 딱 유출을 해보시면 한 30%된 거. 이제 G1이 이제 한 40에서 50. 그다음에 G22가 이제 거의 부화를 하기 임박한 그런 그 둥지 알 상태인 겁니다. 예, 또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둥지들이 이제 번식이 가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실패한 둥지를 봤는데 1번 같이 이제 가운데 사진처럼 이제 침수가 일어나서 예, 그 애들이 수재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오른쪽 같이 그 알이 아예 박살이 나 있거나 아니면은 없어집니다. 이제 포유류, 그러니까 개나 아니면은 너구리 같은 애들한테 먹히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아래 구멍도 뚫리고 박살이 나고 예, 노른자가 막 흘러나와서 둥지에 모래에 섞이고 막 그러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까마귀나 외가리 같은 다른 그 물대새보다 등치 큰 새들이 와서 먹으면 통째로 알을 먹어서 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 그렇게 물대새가 좀 실패를 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은신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런 물대새도 예, 저는 이제 포획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보통 대표적으로 아까 안개고물도 치는데 얘들은 그 많이 쓰는 게 이제 번식기에 둥지를 찾고 그 둥지 위에다가 워크인 트랩이라고 여기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트랩을 설치를 합니다. 거기 여기 가운데 이제 오목하게 이제 길이 하나 뚫려 있는데 이게 저기만 뚫려 있고 나머지는 다 막혀 있는 구조고요. 저기를 통해서 이제 물대새가 들어갑니다. 예,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물대새가 딱 그 둥지를 포란할 때 딱 안다 하면은 이제 제가 저 방향에서부터 뛰어와서 얘를 반대쪽으로 밀어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물에 걸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포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얘 좀 많이 힘들 때 잡은 꼬마 물대새인데, 예, 이렇게 잡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잡을 때 물대새를 과연 그럼 관찰을 어떻게 할까? 아까 은신의 위장이라고, 그 은신의 대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찰을 하는가? 예, 아까 제가 물세류를 관찰을 할 때 처음에 필드스코프를 잘 이용을 한다 했는데 딱 지금 물대새 보시는 이 필드스코프 사용한 이 장면이 오른쪽에 제가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흰물대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시켜보면, 예, 이렇게 세밀하게 나오고요. 여길 더 확대시키면, 예, 이렇게 흰물대새가 한 마리가 둥지 위에 이게 열을 식히려고 딱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친구가 잡힌 친구인데, 이렇게 해서 물대새를 관찰을 하고 포획을 합니다. 예. 이런 포획뿐만이 아니라 이제 얘네가 둥지를 어디다 트는지, 아까 참새 같은 경우는 둥지 재료를 물어하기 때문에 그 둥지 재료를 일일이 꺼내서 분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얘네는 땅바닥에다 둥지를 트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둥지 외에도 주변의 지형지물들을 되게 이용을 많이 해서 은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둥지를 도대체 어디다 짓는지, 사람으로 치면 이제 부동산 입지 요건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연구를 할 때 이제 1m 바이 1m짜리 이제 사각형 방향구를 이용을 해서 얘네 근처의 환경 요인이 어떠한지 체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 일일이 그 이미지제이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다 카운트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분석하는데 한 6시간에서 7시간 걸렸고요. 이런 사진을 한 장 한 장 분석을 해서 진행합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제 환경 요인들이 다르게 체크가 되는데, 제 연구에서는 이제 마른 식물 또는 이제 살아있는 식물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보시는 것처럼 조개 껍질이랑 돌멩이 크기, 그다음에 또 다른 뭐 비닐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앞서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그 지질학과,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이제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학과를 나와서요. 복수 전공으로 생물학과를 듣고 이제 석사를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제가 학부가 지질학이다 보니까 애들이 모래에다가 둥지를 트는 걸 보고 이제 모래의 입자 크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가 어떤 모래에다가 둥지를 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현재는 이제 이런 흙 같은 것도 좀 퍼와가지고요. 예, 체질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런 모든 연구들이 이제 제가 포함한 아까 사진 분석도 있고 이런 토양 분석 이렇게 모든 게 다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 물대세의 부동산 입지 요건이 어느 곳이 황금싸라기 땅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머나먼 여정인 거죠. 예. 아까 그 다른 연구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연구실은 기본적으로 행동생태학 연구실이기 때문에 꼭 이제 행동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물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이제 털도 뭐 안 마른 새끼이고요. 이런 애들을 이제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둥지에다 딱 카메라를 놓은 장면입니다. 카메라랑 아까 말한 녹음기, 소형 녹음기를 딱 세팅한 장면이고, 그 녹음기 앞에 자그마한 공 2개가 새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녹화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건 다른 둥지인데, 그냥 앞에 후투티가 둥지 근처에서 얼쩡얼쩡거리고요. 조금 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끝단에 이제 엄마가 힘을 떼서 엄마가 지금 경계를 하면서 가운데 둥지가 있는데 와서 건드니까 지금 저렇게 힘을 떼서가 목을 까딱까딱 하는 게 이제 경계 행동입니다. 네.
예, 방금 후드티가 토했죠. 앞에다가. 예, 남의 집 앞에다가 토하고 도망갑니다.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암컷이 다시 둥지를 포란을 하고, 예, 이후에 이탈을 하는데, 예, 제가 이때 그, 스물대에서 암컷을 제가 이 멀리서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앞에 이 토해놓은 거, 이거 이상한 거를 들고 나오길래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예, 간혹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세대 간에 말도 안 되는 남의 집 앞에 도대체 왜 터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상황도 이제 저희가 둥지에다가 쌍안경을 아까 조사를 할 때 관찰을 하고 막 필드스코프로 관찰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굳이 왜 캠코더를 놓냐 이런 저희가 인위적으로 간섭을 하면 호스티도 경계를 하고 도망가고 암컷도 경계를 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캠코더를 놓으면은 캠코더나 이런 무인 카메라, 무인 세서 카메라 같은 걸 설치를 하면 이런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행동, 그런 말도 안 되는 남의 집 앞에 토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이 먹히는 등 번식 실패 사례들을 보니 인목물대의 둥지 위치 선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런 위치 혹은 방식을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제가 실패한 사례들만 갖고 와서 그런데, 예, 제가 성공한 둥지들이 예, 꽤 많습니다. 거의 실패한 둥지가 30개 된다 했을 때 성공이 한 60개 정도 제가 관찰을 했고요. 예, 보통 실패하는 부모들이 예, 제가 예전에 어떤 논문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초짜인 엄마들이 많고요. 이제 한 2년차, 3년차 된 이제 베테랑 엄마들은 이제 침입당하는 곳에는 이제 둥지를 트지 않는다라는 선행 연구 결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정어리 떼가 막 뭉쳐다니는데 상어가 공격을 할 때 끝자락만 먹히고 가운데는 안 먹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둥지도 이제 얘네들이 그 만약에 흰물때새는 많이 번식을 하고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두 둥지가 털려도 이제 나머지는 세이브가 되고요.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흰먹물대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혼자서 번식을 하고 이제 무리로 번식을 안 하는데 이런 애들은 바위 틈에 기가 막히게 숨어 있어가지고 진짜 안 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성조도 흰물대새는 좀 잘 보이는데 흰물대새는 거의 제가 이게 눈을 깜빡이면은 애가 안 보여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위장을 아주 탁월하게 하고 실패한 경우는 제가 흰먹물대새 연구를 참여하지 않아서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 영상을 보다 궁금한 게, 사람과 유인원 사이의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한데, 유형각계가 가까운 다른 종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은 가능한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게, 저도 물론 이제 식물대세의 음성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아는 분야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사소통이라는 게 되게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정보를 소리에다가 입힌 다음에 이 정보가 상대한테 전달이 되고 그 상대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딱 인식을 해서 예,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제 해외 열대성 조류 연구에 의하면 이제 포식자한테 이렇게 감지가 빠른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새들을 이제 옆에서 막 맹금류, 매나 막 독수리 같은 게 탁 나면 이제 떡 하고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할 때 옆에서 먹이 먹던 애들 그 반응하는 소리를 듣고 맹금류다 하고 그걸 이용해서 도망가는 애들이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데 현재 조류에서는 종과 종 안에서
의사소통 연구가 지금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연구되는 종이 이제 여러분들 옆에 많이 사는 박새류인데, 박새를 중점으로 지금 의사소통 연구가 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러이러한 음성 특성들이 있더라 하고 이러이러한 소리들을 내더라 라는 정도부터 먼저 구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네, 새들을 관찰하는 새들의 번식이 가장 천적이라든지 번식하고 생존하는 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인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천적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제가 관찰을 했을 때는 제가 식물대새를 연구를 하니까 식물대새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뭐냐 해안가 같은 경우는 그 갑자기 그 그러니까 그 고조기일 때, 이제 대조기일 때, 그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그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이제 식물대새들이 보통 고조선, 이제 해안가의 파도선을 딱 보고 그 뒤쪽에다가 둥지를 트는데 고기보다 위쪽. 그렇게 물이 많이 찰 때는 그게 예측을 못하니까 얘네도 그게 둥지가 다 쓸려갑니다. 그러한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연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광활해가지고 차 타고 다녀야 됐거든요. 그런 연구 지역에서는 이제 고양이는 들어오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들개들이 와서 파먹는다든가 그런 요인도 있고 심지어 사람의 간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해안가에 왔다 갔다 하는 해안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초반에 번식을 했다가도 바로 그 새끼를 다 포기하고 떠난다든가 아니면은 심지어 가끔씩은 알을 집어서 민간요법에 좋다고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드실 바엔 그냥 메추리알 드시는 게 뭐 그런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인간도 인류가 쌓여온 문명이 새들에게 위협이 될까요? 이거는 저도 학생인지라 제가 함부로 발언을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딱 하나 이제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톰 소열 모험과 이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구의 역사를 에펠탑에 비유를 했을 때 인류의 역사는 에펠탑 꼭대기에 이제 페인트 한 겹과 같다. 근데 에펠탑이 그 페인트 한 겹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따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답변을 하기 곤란한 질문인데, 위쪽 것부터 먼저 답변을 할게요. 이런 기초과학 연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고등연구원 이런 데에서 지원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남대에서도 이제 학과 차원이나 아니면은 학교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지원 받고 이제 또는 이제 요새 이제 대체 서식지나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새 보건 프로젝트, 뭐 여우 보건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저희는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예산으로 이제 또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일반 종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그런 기초과학 사업 같은 거를 이제 따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포획된 새들이 케이지에 잘 적응하나요? 적응 못하고 죽거나 하지는 않는가요? 예, 사람마다도 이제 환경이 바뀌면은 이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듯이 새들도 이제 개체 특성이 달라서 잘 적응하는 새들도 있고 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종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금관조나 십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와서 잘 케이지에 넣어도 잘 사는데 저희 연구실의 참새 같은 경우는 제일 정말 민감한 종이라서
예, 애들이 많이 하늘나라로 떠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철새들은 가둬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친구들인데, 예, 그렇게 또 다르기도 합니다. 네, 동물행동학연 교수 말때에서는 새 말고 또 어떤, 예, 제가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뭐냐,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조류랑 이제 양서파충류, 이렇게 두 파트로 연구를 진행을 가장 크게 하고 있고요. 저희 조류 연구실은 아까 말한 참새, 물가치, 그다음에 아까 언급은 안 했는데 따옥, 멸종위기종인 따옥이, 그다음에 제가 연구하는 흰물대새나 그다음에 다른 선생님이 연구하는 흰목물대새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예, 팔색조를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양서파충류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강의를 해주신, 예,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외래종 같은 것들, 이제 저희는 양서파충류팀이니까 이제 붉은 기거북, 이제 황소개구리 이런 쪽도 연구를 하고요. 그 붉은 기거북이랑 그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고 알려진 이제 남생이 행동권, 예, 행동학적인 연구도 진행을 하고, 이제 두꺼비라든가, 예, 그렇게 또 다양한 연구와 함께 이제 외래종 유해성 평가, 그다음에 외래종의 확산, 분포 정도, 분포도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음, 아, 네, 하나 보자. 예, 예,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